네,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다리나 허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입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디스크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척추 질환인데도 아직 인식이 너무 낮습니다. 오늘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함께 척추관 협착증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척추관 협착증. 네. 병명이 어려운데 발음도 어렵네요. 어떤 병인가요? 네, 우선 척추관 그리고 협착증이란 단어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척추관은 우리 척추뼈 안의 공간이고요. 협착증은 어떠한 관이 좁아진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는 척추관이 좁아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척추관이 좁아지면 그 안에 있는 신경이 눌려져서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예. 이거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허리 디스크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척추 질환인데도 인식이 낮습니다. 좀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척추관, 즉 척추의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노화 등 퇴행성의 변화로 좁아져서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을 합니다. 네. 주로 50대 이상에게서 많이 나타나고요. 2014년 기준으로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131만 명 정도인데 이 중에 94%가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 저림과 같은 그런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요. 예.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의 설명을 담아왔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이병호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디스크 등의 증상은 주로 급성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거나 마비 증상이 생기면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는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점점 익숙해지게 되고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협착증이 많이 심해진 상태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상이 시작되면 바로 병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경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제가 그 꼬부랑 할머니병이라는 꼬부랑 할머니병. 네, 예. 이것만 알고 있어도 조기 발견이 쉬운데요. 이게 병의 특성상 척추관 협착증의 환자의 경우 허리를 굽히게 됩니다. 굽히면 그 척추관이 잠시나마 좀 넓어져서 통증이 가라앉게 돼서 아무래도 걸을 때 우리가 움직일 때 허리를 굽히게 돼서 꼬부랑 할머니병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증상은 주로 걸을 때 나타나고요. 초기에는 아까 말씀했듯이 다리 저림 현상이 나타나지만 점차 그 다리가 터질 듯한 그런 통증으로 느껴지게 되고 나중에는 마비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끝내는 통증이 허리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치료는 빨리 발견을 한다면 수술이 아닌 약물 치료로 간단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50대 이상에게서 94%가 발생이 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50대 이상 중년층, 노년층에는 사실상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한두 개쯤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어떤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약물을 끊게 되거든요. 어떠한 그런 이제 마취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 복용 중단 등의 문제가 있어서 더 그런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아까 협착된다고 했죠. 그 관이 협착이 되면 그 안에 신경이 너무 오래 이제 압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떠한 통증이나 때에 따라서는 좀 마비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우리 조기 발견이 왜 중요한지는 우울증과 낙상 위험이 커진다고도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병호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이 오래 지속이 될 경우 사회적인 활동의 제한뿐 아니라 만성 통증으로 인한 우울증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관 협착증의 약물 치료에 항우울제를 추가하거나 정신과 진료를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근력 약화 외에도 하지 쪽에 고유 감각이 떨어지게 되어서 실제로 낙상 위험도가 증가를 하고 실제 낙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네, 마비 증상부터 시작해서 우울증에 낙상 위험까지 네. 정말 치료가 늦어지면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생기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낙상 위험이 커진다는 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제 다리에 아까 제가 마비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는데 이렇게 다리에 감각이 없다 보니까 침대에서 자주 떨어지게 되고 걷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층, 중년층 이상을 보면 골다공증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뼈가 약합니다. 그런데 낙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골절되기 쉽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엉덩이뼈, 고관절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부러지게 된다면 누워서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근데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 같은 경우 누워서 생활하다 보면 욕창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폐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여러 합병증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악순환이 나타나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병호 교수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나 야외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면 활동이 줄어든 만큼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한 허리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악화된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더더욱 일상생활과 야외 활동이 지장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야외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그 결과로 햇볕을 못 보게 되고 그로 인한 비타민 D의 결핍에 대한 것은 많이 보고가 되어 있고 또한 비타민 D의 결핍이 있으면 근육량의 감소, 근력의 약화, 골다공증의 악화 등이 서로 연결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비타민 D 결핍에 대한 이병호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병이 병을 좀 키우는 느낌이 드네요. 네, 정말 예. 우리 앵커들의 그 눈빛만 봐도 많이 놀라고 있는데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의 악순환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파서 못 나가면 우리가 햇볕을 자주 못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야외 활동을 안 하게 되고. 근데 우리 같이 이제 봄볕과 같은 그런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는데 이 협착증으로 걷지를 못하면 밖을 못 나가게 되고 그러면 비타민 D의 생성이 부족하면 이거는 뼈의 생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뼈가 다시 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척추관 협착증의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 그리고 비타민 D에 대한 치료도 필요한 이유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병호 교수가 당부의 말을 전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 몸에다 이제 칼을 대거나 수술을 하게 되면 이후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를 받았다면 다른 병원에서도 제2, 제3의 의견을 참고를 하셔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란 말이 좀 많이 네. 귀에 들리는데 척추가 몸의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수술 결정도 신중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 어떤 수술이든 사실상 합병증과 후유증의 위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제 권유를 받았다면 우리가 다른 병원에 가서 한 번쯤 더 진단을 받아보는 그런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치료가 중요하지만 신중한 접근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